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타결이 되어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된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동안 걱정을 하던 국민들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서 그 표정이 너무 밝다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인다. 웃는 사람들이 많다. 다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하는 걱정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캠프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 이재명 쪽에서는 절치부심하고 지금 이를 악물고 총동원령을 내렸을 터인데 아직 투표가 내일, 모레, 그리고 9일, 3일이 남았는데 김치국 먹을 때가 아니다. 좀 긴장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가 기억도 생생합니다. 2016년 총선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크게 져가지고 그게 바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크게 이기고 있었습니다. 의석수에서. 자, 이게 아주 부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뭐 저렇게 크게 이기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투표장에 갈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 하나. 그 다음에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김무성, 이한구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지리한 공천 파동을 벌리는 걸 지켜본 사람들이 아주 지쳐버렸습니다. 실정이 났어요. 실정이 나고 뭐 느긋하게 이기겠네 하는 이런 심리가 복합되니까 투표율이 보수층의 투표율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몇십 석이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저희 기억에 생생하다면은 오늘 발표되는 여론조사도 아마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과 오늘 단일화 이게 겹쳐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해이시키고 그래서 사전투표도 하지 말고 당일투표도 하지 말고 막 집에서 쉬자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은 큰일 나는 거죠. 다 이겨놓은 선거를 망치는 거죠. 오늘 안철수 후보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는 고개를 드는 순간 집니다. 고개를 항상 숙이고 저자세로 가야 되는데 오늘부로 얼굴 들고 웃고 다니고 자신만만하고 이러면 진다 이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절박하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는 정신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단일화가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앙일보 엠브레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안철수 사퇴에 의한 단일화 효과는 윤석열 후보에게 격차를 2.6%포인트 더 벌려놓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다자대결에서는 윤석열 43.7, 이재명 40.4, 안철수 8.1, 기타 후보 및 미정 7.8%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재명을 3.3%포인트로 리드하는 구도입니다. 윤석열로 단일화 되었으니까 그 단일화 될 것에 대비한 조사도 해놨습니다. 미리. 그랬더니 윤석열 47.4, 이재명 41.5, 그 격차는 5.9%포인트입니다.
5.9%포인트. 즉, 단일화 함으로써 윤석열의 지지율이 2.6%포인트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2.6%포인트가 포인트만큼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이재명과.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29.2%가 윤석열 지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31.2%가 이재명 지지로 옮겨갑니다. 8.5%는 심상정으로 옮겨갑니다. 이걸 보면은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윤석열로 옮겨가는 표가 29.2, 이재명으로 가는 표가 31.2 비슷합니다. 효과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른 데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기타 후보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지지로 41.1%가 이동하고 이재명 지지로 10%가 이동하고, 그리고 아직도 후보를 안정한 미정그룹에서는 윤석열 지지로 19.3%가 이동하고 이재명 지지로 14%로 이동합니다. 즉, 안철수 지지층보다는 기타 및 미정그룹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많이 흡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될 사람을 찍자는 분위기의 견인 효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흩어질 때는 이재명, 윤석열 비슷하게 흩어져 버리는데, 아직도 후보를 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타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 그 비중이 한 7, 8% 됩니다. 여기서 흩어지면서 될 사람 찍자라고 흩어지면서 그 표가 윤석열 쪽으로 더 많이 갖다 붙는다는 겁니다. 분위기상 윤석열이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의 덕을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국민일보가 KSOI에 의뢰해서 한 조사를 보니까 다자대결에서는 윤석열 44.2, 이재명 37.9, 안철수 8.9, 심상정 2.1이었는데, 이 다자대결에서도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6.3%포인트, 오차 범위를 넘어서 리드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6.3%포인트로 격차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다자구도에서는 다자구도라면 안철수까지 포함됩니다. 윤석열 44.2, 이재명 40.7인데 단일화된 윤석열 후보가 48.9, 이재명이 42.8로 그 격차는 6.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자 대결에서는 3.5%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을 리드하던 윤석열이 단일화가 되면은 여기에 플러스 2.6%포인트가 더해져 가지고 격차가 6.1%포인트로 벌어진다. 아까 중앙일보 조사와 비슷합니다. 플러스 되는 숫자가 격차를 더 벌리는 그 플러스 효과가 2.6%포인트라는 겁니다. 2.6%포인트만큼 격차를 더 벌린다. 아주 큽니다. 이 사실 막판에 가서 2.6%포인트나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서울경제 칸타코리아 조사에서는 단일화 후보 윤석열 49, 이재명 38. 여기서는 뭐 격차가 11%포인트나 나옵니다. 11%포인트. 이건 뭐 오차 범위를 넘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격차는 그러니까 6에서 10%포인트 정도로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6에서 10%포인트. 이거는 표로 환산하면 200만 표 내지 300만 표. 200만 표에서 300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내일 모레 반드시 사전투표로 가야 됩니다.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그 분위기가 바로 당일투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30대, 60대 이상
사전투표 해야 될 이유가 많은 분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주민증만 있으면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데 갈 수도 있고, 어디 외지에 가 있는 분들도 거기서 가면 되니까 제발 황교안에게 속지 말고 윤석열 후보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대로 사전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희낙낙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